어르신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허름한 노인이 무료급식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스쳤지만 박혜숙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노인이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억만장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27층. 강민수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날카로운 눈빛,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 민수는 8천억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였습니다. IT 벤처로 성공한 후 투자업으로 돈을 불렸습니다. 서울 곳곳에 빌딩을 소유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분기 투자 수익률 23%, 신규 부동산 매입건 3건 완료. 모든 숫자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42의 태준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혼이라니. 태주는 10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민수는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그래, 상대는 누구지? 박혜숙이라고 합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사회복지사예요. 민수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 젊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3입니다. 태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민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탁! 민수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신호라는 걸. 뭐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태주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어요. 지금은 무료급식소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민수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체면이란 게 있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혜숙 씨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건 직업일 뿐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혜숙 씨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이라. 그래, 진심으로 우리 돈을 노리겠지.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가.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다시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장 사이에 작은 액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민수와 그 옆에 여자, 이은지였습니다. 민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은지는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은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완강했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민수는 결국 은지를 떠나보냈습니다. 비 내리던 가을밤이었습니다. 은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하세요. 그게 은지가 민수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후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벤처 기업을 키웠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45에 결혼도 했습니다. 명문가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태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이었습니다. 신문 부고란에서 은지의 이름을 봤습니다. 향년 38세. 너무 일찍 떠난 나이였습니다. 민수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영정 사진만 봤습니다. 은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민수는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장 뒤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놓고 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혜숙. 민수는 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은지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보육원 출신이잖아. 배경도 없고 태준이가 속는 거야. 민수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왼쪽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깊은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 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숙 씨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진심이라. 민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다들 뭔가를 바라는 거지. 돈이든 지위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박혜숙을 시험할 계획을. 그리고 이틀 후 민수는 변장을 하고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민수는 낡은 파카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이지만 평소엔 50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구부정한 자세에 낡은 옷, 허름한 운동화에 때 묻은 모자, 거울 속엔 이른 중반의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드레스룸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오늘 쉬라고 했습니다.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민수는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변장이 성공한 거니까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전동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희망무료급식소. 태준의 비서가 조사해준 정보였습니다. 박혜숙이 센터장으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전동차가 봉천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메모지를 보며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판은 깨끗했습니다. 희망무료급식소. 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1층은 넓은 식당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젊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앞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배식구 앞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어 올렸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박혜숙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혜숙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밥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국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혜숙은 흔쾌히 국을 한 국자 더 떠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된장국 맛있게 끓였어요.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자리로 갔습니다. 혜숙은 다음 사람을 맞았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혜숙은 그 남자에게도 똑같이 웃어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갔습니다.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구부정한 자세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쟁반을 들고 혜숙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혜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숙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민수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혜숙이 밥을 가득 퍼주었습니다. 반찬도 넉넉하게 담아주었습니다. 된장국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로 떠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혜숙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빈 테이블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쟁반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한 입 떴습니다. 구수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먹었습니다. 밥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좋은 쌀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반찬도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 맛이었습니다. 민수는 식사를 하면서 계속 혜숙을 관찰했습니다. 혜숙은 배식이 끝난 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어느 할머니 옆에 가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옆에 가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젊은 남자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혜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납구로 가려는데 혜숙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숙이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민수를 살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손이 좀 떨리시는 것 같아서요. 해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일부러 떨리는 척했던 건데 해숙이 알아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러시구나. 조심하세요. 해숙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실 거예요? 글쎄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매일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건물 맞은편 골목에 섰습니다. 거기서 급식소를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해숙이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 배부른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해숙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해숙도 똑같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1시가 넘었습니다. 급식소 문이 닫혔습니다. 해숙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왔습니다. 짧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해숙은 혼자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뒤를 따랐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요. 해숙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민수도 같은 정류장에 섰습니다. 해숙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요. 버스가 왔습니다. 해숙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민수도 올랐습니다. 해숙은 맨 앞쪽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맨 뒤쪽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해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해숙이 일어났습니다.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해숙이 내렸습니다. 민수도 내렸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중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팻말을 봤습니다. 성경빌라.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해숙은 이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가난하구나. 돈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낡은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숙의 미소, 따뜻한 목소리, 차별 없이 모두를 대하는 모습.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한번 본 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 더 지켜봐야 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볼 거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요. 해숙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해숙,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니? 2025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수는 다시 낡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더 초라하게 꾸몄습니다. 얼굴에 검댕을 살짝 묻혔습니다. 손톱 밑에도 때를 일부러 묻혔습니다. 완벽한 노숙자 행색이었습니다. 민수는 지하철을 타고 봉천동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일찍 갔습니다. 급식소 문이 열리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건물 옆 골목에 섰습니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려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급식소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이 나왔습니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건물 옆 쓰레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해숙을 지켜봤습니다. 해숙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남자는 해숙을 보더니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돈 좀 주소.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해숙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요. 거짓말하지 마. 여기 센터장이잖아.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돈 있을 거 아냐? 정말 없어요. 급식소 운영비도 후원금으로 겨우 하는데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해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방 열어봐. 내가 확인할게.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해숙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해숙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을 보여줬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남자는 지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해숙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배고프시죠?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1시간만 기다리세요. 제가 따뜻한 밥 해드릴게요. 해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밥 같은 거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술은 몸을 망쳐요. 밥 먹고 정신 좀 차리세요. 해숙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건지 술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해숙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남자는 해숙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풀렸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미쳤소. 남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요. 해숙은 남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밥을 먹이겠다고. 민수는 담배를 끄고 급식소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해숙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해숙은 그릇에 담아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계란도 하나 올려주었습니다. 김치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요.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해숙은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물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얼굴 좀 닦으세요. 남자는 물티슈를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면을 먹었습니다. 해숙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해숙은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상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급식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줄을 섰습니다. 이번엔 중간쯤에 섰습니다.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자리 좀 바꿔드릴까요? 앞으로 가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천천히 기다려도 돼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민수는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숙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해숙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딸아. 오늘은 뭐 해줬니? 된장찌개하고 고등어구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해숙은 밥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고등어도 큰 걸로 골라 올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딸아.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자리로 갔습니다. 민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쟁반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맛있게 먹어서요.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해숙은 밥을 퍼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고등어도 올려주고 반찬도 넉넉하게 담아주었습니다. 민수는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일부러 손을 떨었습니다.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국그릇이 기울었습니다. 국물이 쟁반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수가 당황한 척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해숙은 재빨리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쟁반을 닦아주었습니다. 국그릇도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손이 떨리시면 제가 자리까지 날라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민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해숙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자리로 갔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등어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민수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구수했습니다. 고등어는 간이 딱 맞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숙은 배식이 끝난 후에도 바빴습니다. 물이 떨어진 자리에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휴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반찬이 부족한 사람에게 반찬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신경 썼습니다. 민수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일어나려는데 옆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딸 참 착하지. 민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 같습니다. 저 딸이 내 진짜 딸이었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진짜 딸은 안 계세요. 있지. 근데 3년째 연락이 없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저 딸이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나는 그게 좋아.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해숙의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쟁반을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해숙이 문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네, 고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해숙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급식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해숙이 점점 더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봐야 했습니다.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어려운 시험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해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고. 민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술 취한 남자에게도 밥을 주던 해숙. 외로운 할머니를 딸이라고 불러주던 해숙. 실수한 노인에게 화내지 않던 해숙.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마음이 흔들리겠어. 하지만 아직은 안 돼.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해.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의 마음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혜숙, 너는 정말 진심인 거냐? 2025년 4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민수는 세 번째로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급식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해숙과 자원봉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식사 시간이 아닌데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일부러 아픈 척했습니다. 아, 가슴이.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해숙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해숙이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약 좀 먹으면 돼요. 민수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약을 안 가져온 것입니다. 약이 없네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약이세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심장약입니다. 가끔 이렇게 아파서요.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약이요. 지금 당장 필요하세요. 네, 그런데 집이 멀어서요. 민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해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약국 다녀올게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응급약이라도 사올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면 돼요. 민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이 말렸습니다. 안 돼요. 심장은 위험해요. 여기 앉아 계세요. 해숙은 자원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르신 좀 봐주세요. 저 약국 다녀올게요. 해숙은 가방을 들고 급식소를 나갔습니다.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고맙습니다. 민수는 물을 마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게, 하지만 이것도 시험이었습니다. 해숙이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는 10분쯤 지났을까요? 해숙이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르신, 약 사왔어요. 해숙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약국 봉지였습니다. 안에는 응급약과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사님이 심장에 좋다고 주신 거예요.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해숙이 약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떨렸습니다. 감동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가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해숙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네, 괜찮아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값은? 민수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해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아니, 그럴 순 없죠. 민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민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어요. 그거 가지고 계세요. 밥이라도 사드세요. 하지만 어르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약값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만에요. 이제 좀 쉬세요. 해숙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옆에서 물을 더 따라 주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수 있겠어요?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택시비라도.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해숙도 일어섰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꼭 병원 가보세요. 심장은 장난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해숙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을 위해 자기 돈으로 약을 사주었습니다. 택시비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약국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0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해숙 같은 사람에게는요. 민수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급식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숙이 급식소에서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 오늘 그 어르신 괜찮으실까요? 자원봉사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이에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해숙의 목소리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병원 좀 가보시라고 해야겠어요. 제가 동행해 드려도 되고요. 해숙 씨는 정말 착해요.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해숙은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해숙은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해숙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버스는 20분쯤 달렸습니다. 해숙이 내렸습니다. 민수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비를 주고 해숙을 따라갔습니다. 해숙은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슈퍼마켓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슈퍼마켓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해숙이 나왔습니다. 큰 봉지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해숙은 힘겹게 걸었습니다. 민수는 따라갔습니다. 해숙은 어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단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해숙이에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해숙아, 또 왔니? 네, 할머니. 반찬 좀 해왔어요. 해숙이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니. 괜찮아요. 들어가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해숙이 나왔습니다. 빈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고맙다, 혜숙아. 천만에요. 또 올게요. 혜숙은 손을 흔들며 골목을 나왔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혜숙이 지나간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혜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큰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혜숙이 가져다 준 반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8살의 억만장자, 8천억 자산을 가진 남자. 하지만 지금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혜숙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5,000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숙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저없이 썼습니다. 민수는 영수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혜숙은 진심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자보다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옳았다는 것을, 혜숙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왼쪽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민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혜숙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통증이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끝없는 백색 공간이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통 하얀 빛뿐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건가?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메아리처럼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이은지.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요. 민수야.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지. 민수는 다가갔습니다. 뛰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민수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사후세계라고 하면 될까? 은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지금 너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어.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너를 만나게 하려고. 누가?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만났다는 거지. 민수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평생 후회했어.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너를 떠나보낸 그날부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은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원망하지 않아. 우리가 헤어진 건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대신 내가 부탁할게. 은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뭐든지 말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을 봐. 겉모습이 아니라. 은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있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게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30년 동안 은지의 손이 민수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여기를 봐. 너의 마음을 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민수는 가슴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박혜숙이라는 여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다 알아. 너의 마음도 알고 혜숙의 마음도 알아. 은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숙은 나와 비슷해.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는 알아. 그럼 왜 아직도 망설이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너는 또 놓칠 거야. 30년 전에 나를 놓친 것처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의 행복을 놓치는 거야.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너의 고집 때문에 망치는 거야.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태준이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한 거잖아. 은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체면을 위한 거잖아.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의 말이 뼈아프게 박혔습니다. 민수야, 돈이 뭐가 중요해? 은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권력이 뭐가 중요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백색 공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은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이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야. 너의 따뜻함이야. 그게 전부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은지야, 나는 어리석었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은지가 민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직 너는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서 바로잡을 수 있어. 정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약속해. 은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봐. 해숙의 마음을 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은지야, 잠깐. 민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해. 은지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행복해, 민수야. 은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백색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그 어둠 속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빛이었습니다.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머리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태준의 손에 닿았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 깼습니다.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아.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태준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해야 할 말이 있어. 민수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혜숙 씨, 정말 좋은 분이구나.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나를 용서해라. 고집센 아버지를. 아버지. 태준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너 덕분에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었습니다. 민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후유증이 없다고. 정말 운이 좋으시다고.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은지가 준 기회라는 것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다. 민수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았습니다. 태준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셨잖아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사후세계 이야기를, 은지를 만난 이야기를. 태준아, 네 아버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박혜숙 씨를 시험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험이요. 그래. 변장을 하고 급식소에 갔었어. 3번이나.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돈을 노리는 거라고.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 혜숙 씨는 진심이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따뜻했다. 초라한 노인에게도, 술 취한 사람에게도, 외로운 할머니에게도. 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후세계에 갔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후세계요. 그래. 거기서 은지를 만났어. 은지 누구세요? 내 첫사랑이었다. 30년 전에 헤어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야. 태준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분이 계셨다니. 은지가 나한테 말했어. 민수가 다시 태준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을 보라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평생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혜숙 씨를 의심해서, 너의 행복을 가로막으려 해서.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축복한다. 진심으로. 민수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숙 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 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박혜숙이라고 하시는데요. 민수와 태준은 서로를 봤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혜숙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태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숙은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식소에 오셨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해숙은 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를 봤습니다. 혹시? 네, 제 아버지입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속여서.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는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해숙 씨,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해숙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과할 게 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태준이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누워 계세요. 괜찮다. 민수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해숙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돈을 노린다고.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급식소에서 본 모든 것들, 술 취한 사람에게도 밥을 주는 모습, 외로운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 가난한 노인에게 약을 사주는 모습,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던 제 자신이.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뿐이에요. 민수는 해숙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15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민수와 태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20살이었죠.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딸이 나타났어요.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후세계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해숙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저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해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자원봉사를.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딸의 목까지 살려고요. 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해숙도 사후세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딸을 만났던 것입니다. 해숙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쓰러졌을 때 사후세계에 갔었습니다.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30년 전에 헤어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해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을 보라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
민수는 해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해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제발 우리 태준이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해숙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햇살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너 덕분이야.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숙이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수 만든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 남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해숙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드실 수 있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먹겠습니다. 해숙은 김밥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민수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진짜 부자구나. 세 사람은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병실은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처럼, 새로운 시작처럼. 2025년 4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민수는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다니.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니 몸도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해숙의 급식소를 정식으로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네이비색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도 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는 민수가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큰 상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조금.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숙 씨가 좋아하실 거예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봉천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희망 무료 급식소 앞이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태준이 뒷좌석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수도 함께 들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배식이 한창이었습니다. 해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아니에요. 환영합니다. 해숙은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부탁해요. 해숙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민수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해숙이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해숙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민수와 태준이 앉았습니다. 해숙도 마주 앉았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해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해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열어보세요. 해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쌀 포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20kg짜리였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해숙이 놀랐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태준이 다른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식용유,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고기도 준비했습니다. 해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친절은 없습니다. 모두 선택입니다. 당신은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해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해숙이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세요. 해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해숙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후원금이에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1년치입니다. 급식소 운영에 써주세요. 해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회장님 아드님과 결혼하는데 이건 그것과 별개입니다.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급식소에 하는 후원입니다. 해숙 개인이 아니라 이곳 어르신들을 위한 겁니다. 해숙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해숙도 일어나 옆에 섰습니다. 가족이요.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가족.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어요. 누군가의 형제였고 자식이었죠. 해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예요.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가족을 잃었거나 그래서 외로워요. 해숙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요.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주보는 눈빛 하나로 민수는 해숙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에요.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딸을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해숙은 민수를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저를 살게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뭐요? 진짜 부자가 뭔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해숙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부자더군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도 이미 부자세요. 아드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민수는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들어왔습니다. 해숙 씨, 배식 도와주세요. 사람이 많아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갈게요. 자원봉사자가 나갔습니다. 해숙은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해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안 될까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환영합니다. 해숙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배식구로 나갔습니다. 민수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태준도 함께 했습니다. 해숙이 밥을 퍼주면 민수는 국을 떠주었습니다. 태준은 반찬을 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배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민수의 미소가 편안했으니까요.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시험 삼아왔을 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배식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힘드셨죠? 해숙이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민수가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 기뻐요.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멋있으셨어요.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수고했다. 세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마시며 쉬었습니다. 해숙 씨,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와도 될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이제 자신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드디어 알았어. 진짜 행복이 뭔지. 그리고 고마워. 내가 가르쳐줘서. 민수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2025년 5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오늘은 정식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긴장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해숙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해숙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이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해숙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민수는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 그렇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였습니다. 민수는 해숙을 봤습니다. 해숙 씨, 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숙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끼던 반지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생전에 아꼈던 것입니다. 해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아니요. 받아주세요. 민수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집의 며느리니까요. 민수는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해숙을 위한 것처럼요. 해숙은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소중히 하겠습니다.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해숙에게 이것저것 권했습니다. 이것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해숙이 음식을 받았습니다. 태준도 함께 식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서요.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해숙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싶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숙 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크게 할 생각 없어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좋아하게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대했을 것입니다. 큰 결혼식을 원했을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해숙 씨 뜻대로 하세요. 정말요? 해숙이 놀랐습니다. 네. 결혼은 두 사람의 시작이니까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 중요하죠. 태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민수는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덕분이다. 아니, 해숙 씨 덕분이지. 식사가 끝났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과일과 케이크였습니다. 민수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를 하고 싶습니다. 태준과 해숙도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위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위해 세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해숙 씨,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사과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니요. 꼭 해야 할 말입니다. 민수는 해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깔봤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태준이 아버지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수는 느꼈습니다. 창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은지의 미소가. 민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보고 있니? 나 잘하고 있지. 내 말대로 진심을 보고 있어. 그리고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태준과 해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아니고 이런 따뜻한 마음이 진짜 행복이구나. 68년을 살아서야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이 환하게 거리를 밝혔습니다. 민수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 둘이서 시간을 보내거라. 나는 택시 타고 갈게. 정말요? 해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는 해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준과 해숙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은지를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떠나면서도 선물을 남겼습니다. 깨달음이라는 선물을요. 그리고 지금 민수는 그 깨달음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태준과 해숙의 결혼식, 손주를 보는 날, 해숙과 함께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날들, 모두 행복한 미래였습니다. 택시가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민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민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섰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해숙의 미소, 태준의 행복한 얼굴, 세 사람이 손 잡았던 순간,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은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은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줬어. 사후세계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어리석게 살았을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너처럼 살게.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권력이 아니라 마음을 보며, 그렇게 살게. 민수는 사진을 다시 책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소중한 과거였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소중하다고.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민수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68년 만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5월의 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겠다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겠다고. 그것이 은지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민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사후세계를 경험하며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닫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나요?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먼저 보지는 않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진심인지, 그것이 사람의 진짜 가치입니다. 민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겉모습을 보는지, 아니면 마음을 보는지, 그리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